안녕하십니까, 쪽쪽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서민 잡는 정부, 경기도 수원 용인의 눈물, 팔달 수지 기흥구의 조정대상 지역 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에 12월 28일 금요일에 이제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내놨는데 조정대상 지역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수원의 팔달구, 용인 수지구 기흥구 3개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을 했는데요. 추가 지정한 사유는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GTX AC 노선 착공이 들어갈 거고 신분당선도 연장이 된다라는 점, 이런 사유들 때문에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거의 정의를 좀 보시게 되면 최근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또는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 이런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수요가 몰려서 투기로 인한 집값의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승을 막기 위해서 지정한 지역인데, 요게 지정이 되면은 이제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안 좋은 영향이 있거든요. 집값 상승이라는 차원에서. 왜 그러느냐를 저희 좀 간단하게 대표적인 걸로 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면 집값이 안 오를 가능성이 커지는데 왜 그럴까? 좀 살펴보게 되시면 첫 번째가 대출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LTV가 기존에 70%였는데 60%로 가게 되고, DTI가 60%였는데 50%로 가게 됩니다. 이 얘기는 즉 1억짜리인 집을 좀 살려고 할 때 기존에는 7천만 원 대출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6천만 원밖에 대출이 안 되고요. 이제 용인이나 수원에 집을 살려면. 그리고 DTI가 50% 갔다는 얘기는 이제 대출을 받고 나서 그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 상환액이 연간 60%는 1억인 집에 6천만 원까지 좀 대출이 허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5천만 원까지로 50%로 이제 낮췄기 때문에 제한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못 받게 하겠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1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데, 기존에는 1주택자들이 뭐 4억의 집을 사서 뭐 6억이든 7억에 팔면 2, 3억을 남겨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남겨먹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해줬습니다. 어떠한 요건으로요? 보유를 2년 동안만 하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보유를 2년 동안 하면은 비과세를 해줬었는데, 이제는 실거주를 2년을 해야 되는 요건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9억 이하의 1주택자가 양도소득이 발생되면 2년 거주해야 실거주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왜 좀 주요하게 안 좋냐면은 그 뭐 5채, 10채, 20채 가진 투기꾼들 말고 건전한 투자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뭐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현재 전세는 살고 있는데 본인이 1주택을 어떤 GTX라든지 어떤 교통호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셔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도 막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실제 거주를 거기서 해야만 이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법으로 정함으로. 그래서 요게 상당히 좀 그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된 지역에 있어서 좀 안 좋은 좀 그겁니다. 그래서 건전한 투자자 유입도 이번에 뭐 수원이나 용인 그런 쪽 지역들은 막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도소득세 중과인데요. 이제 2주택자나 3주택자들한테 양도소득 세율을 10%를 추가로 받겠다, 20%를 추가로 받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과세 구간을 보시면 요 양도소득 세율이 1200부터 5호까지 감으로 인해서 세율이 쭉 6%부터 42%까지 상승이 되게 돼 있는데, 이제 3주택자는 추가로 20%를 부담함으로 인해서 5억 초과돼서 본인이 이제 양도소득 이유를 남겼다라고 하면 이제 62%까지 좀 부담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뭐 투기 세력들이 이제 유입이 되는 걸 좀 막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억을 남기셨으면 6,200만 원 이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3주택자 분들은. 그래서 이러한 주요한 정책들을 통해서 투기 유입 방지로 집값 상승을 좀 제한을 해보겠다 라는 얘기인데, 저는 투자자분들, 건전한 1주택자 투자자분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세로 본인이 살면서 괜찮은 호재 있는 지역을 이제 주택을 1주택만 구입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양도소득세도 남기고 좀 자산을 이제 불려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막음으로 인해서 조정대상이 지정이 되면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투기가 유입이 될 것 같으면 조정대상 지역 지정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형평성에 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강남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작년부터 지정이 돼 있는 강남 지역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건 뭐냐면 이제 17년 4분기 대비해서 매매가 실거래가, 국토비 실거래가 찍힌 걸로 매매가 상승률을 좀 나타낸 건데요. 일단은 17년 4분기에서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15년 4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강남은 이미 34% 올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34% 올라 있는 17년 4분기에 이제 조정 대상 지구를 지정이 됐고요. 서울 전 지역이. 그러고 나서 추가로 20%가 더 상승했어요. 현재까지. 그리고 요 3분기 때 9.13 대책이 시행돼서 실제적으로 대출 자금 이런 걸 다 마금으로 인해서 LTV, DTV 40%하고 대출 자금을 다 옥죄므로 인해서 이 이후에 이제 약간 조정이나 하락세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수원 8달구 사례를 보시면은 34%가 아니라 7%밖에 안 올랐어요. 15년 4분기 대비해서 7%밖에 안 올랐고 17년 4분기 이후에도 5%밖에 안 올랐고요. 그리고 용인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1% 오히려 떨어졌었어요. 4분기까지 15년에서 17년까지 1% 떨어졌었고 그리고 최근에 뭐 GTX 뭐 구성역이나 용인 경제신도시 그다음에 SK 쪽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로 해서 뭐 대규모 투자를 뭐 용인 쪽에 한다라고 해서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해서 그래도 11%입니다. 11%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기흥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5년부터 17년까지 상승이 빵프로입니다. 상승이 안 했었고 최근에 이런 용인시 전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한 5% 정도 상승을 한 이 시점에서 얘네들을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강남과의 좀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라는 게 딱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왜 강남은 다 올라 있으니까 이제 9.13 대책 통해서 실제 대출 막고 해서 폭등을 막고 하는 좋습니다. 좋은데 왜 이런 지역들은 굳이 놔둬도 될 텐데 이제 오르려고 하는데 왜 지정을 했을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 아파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좀 2000년에서 2005년에 입주한 좀 비슷한 아파트들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요. 삼성 중앙역의 삼성 힐스테이트 보시면 33평형이 16년 1월에 11.2억이었던 게 18년 12월에는 20.3억, 81%나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 수원역 뒤에 있는 수원 센트라우스 2005년 입주된 거 보시면 33평형이 16년 1월에 3억 수준에서 18년 12월에 4.2억 정도 돼서 36%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에 입주한 요 수지구청역 앞에 있는 신정주공 1단지 요 아파트가 25평형이 3.7억이다가 최근에 4.9억까지 해서 32%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성역 GTX 소재가 있는 요 구성역 근처에 있는 삼성 레미안 1차도 이제 49평형이 4.6억에서 약 6억 가까이 최근에 실거래가 찍어서 한 30%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역에 딱 비교를 해보시면 80%대 30% 차이에요. 지금 오른 게. 그래서 강남은 엄청나게 올랐고 이쪽은 좀 덜 올랐다. 더군다나 이거는 역세권 바로 앞에 있는 수혜를 다 볼 수 있는 GTX 교통어조 수혜를 다 볼 수 있는 지역이 이 정도고 여기서 조금만 뭐 외곽 쪽으로 나가시게 되면 뭐 수원 8달구든 뭐 용인 기흥구 이런 데든 외곽 쪽은 떨어진 데도 있고 거의 뭐 1%에서 5% 사이에서 아주 조금 오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는 문제가 있다. 이제 수원이나 용인 쪽에 조정대상 지역 지정하는 건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10억이죠. 거의 11.2억에서 20억이면 10억이 올랐는데 얘는 이제 1억 2천 정도 오른 거예요. 1억 2천. 그래서 3억이 4, 5억 되는 거랑 10억이 20억 되는 거는 금액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 대출하고 아주 무리를 해서라도 이렇게 10억이 오른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은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남 쪽에 좀 투기를 좀 더 부르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강남은 이미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2배 가까이 상승한 현 시점에서
이제 18년도 9월 13일에 불산대책해서 대출 제한을 했고 이게 좀 약발이 먹혀서 현재 조정장세에 돌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조정장세 돌입하고 뭐 좋은데 이제 경기도 수원 용인은 이제 상승을 하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이제 강남 상승이 멈췄고 이제 GTX 소재나 상기 신도시 같이 해서 여러 군데 뭐 정부가 뭐 경기도 수도권 경기도 쪽을 이제 살리려고 해서 이제 상승하는 시점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같이 이제 대출 제한 좀 더 강화하고 함으로 인해서 조정 대상세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제 부산은 그동안 뭐 떨어지고 해서 조정 대상 해제했지만 남양주는 또 유지를 했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제 상기 신도시 지정을 했으니까 그냥 유지한다. 정부가 이렇게 생각한 거로 보는데 남양주 별내 신도시나 다산 신도시 집값 좀 보십시오. 집값 보시면 15년대 4억 초반 하던 거 최근에 겨우 올려가지고 4억 뭐 후반까지 왔습니다. 이게 안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강남이나 서울 전체 지역 집값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역은 해제를 해줘서 사람들이 이제 투자도 하고 해서 이쪽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주변 지역들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또 상기 신도시 지정했다라는 걸 또 핑계로 해서 계속 유지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제 이런 게 뭐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토지보상금 14조가 수도권에 풀리게 되는데 원래 저는 이 14조가 풀리게 되면 제일 먼저 GTX 주변 아파트로 좀 몰릴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좀 안타까운 거는 수원, 팔달구나 용인의 기흥구 이런 쪽들은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이 돼서 약간 좀 토지보상 14조를 수혜를 받은 그 토지 소유자 분들이 투자처로서 검토할 가능성이 좀 낮아짐으로 인해서 집값이 향후에 상승을 하겠지만 상승하는 거에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정부의 이런 안 좋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힘내시고 아무튼 그래도 용인 쪽에는 지금까지 뭐 베드타운 이미지 많았지만 경제자유도시나 이제 구성역에 GTX역 들어서고 SK가 뭐 120조 규모로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한다라고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상황은 나쁘지 않아요. 다만 정부가 약간 고춧가루제를 뿌린 뭐 그런 정도 수준인데 이런 정부 정책에 불구하고 좀 앞으로 힘내시고 일단은 조금은 희망은 있는 거는 아직은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처럼 투기과열지구만큼 대출이 옥죄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존의 LTV 70이 60으로 됐지만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40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40%와 60%는 큽니다. 제가 봤을 땐 크기 때문에 아직은 60% LTV 60%면 아직은 그래도 희망은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GTX 호재나 아까 말씀드린 호재들 때문에 이제 좀 더 유입이 되지만 정부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쪽쪽부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